오늘은 5장을 공부할 겁니다. 5장의 이제 란다우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란다우 시어리는 우리가 어떤 자성체를 기술하는 모형계가 있었고, 그 모형계의 성질을 가장 쉽게 이제 민필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좀 더 그런 민필드 이론을 체계적인 형태로 이제 만드는 과정을 챕터 5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고 조금 더 이제 민필드는 이제 근사적인 이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근사적인 이론을 좀 더 정확한 모델로 좀 더 체계화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이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주 나이브한 이제 민필드 1절, 2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민필드 시어리의 이제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런 아주 숏 레인지의 상호작용을 하는 이직 모델 해밀토니안에서 출발을 했고요. 자, 이 시스템은 상호작용이 강하게 있는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해밀토니안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풀기는 이제 어렵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이스의 민필드 시어리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바이스의 민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제 다이내믹 베리어블인데, 이 다이내믹 베리어블은 평균값과 그다음에 평균값으로부터의 데비에이션, 이 두 개로 항상 나눠 쓸 수 있는, 이건 뭐 수학적인 항등식이죠. 근데 바이스 민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뒤에 쓰인 델타 SI라고 부르는 그 플럭추에이션 텀이 충분히 작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전개한 이론이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제 S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플럭추에이션의 세컨드 오더 텀들을 다 날려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럼 우리가 이제 민필드 해밀토니안을 얻었죠. 그렇게 해서 얻은 민필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생겼냐면, 모든 레티스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J에 대한 썸메이션인데 그냥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i와 옆에 있는 J들에 대해서만 더한다. 이런 말이 기니까 그냥 이렇게 프라임으로만 쓸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뒤에 이제 컨스탄트 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컨스탄트 텀은 이제 주로 무시를 하는데, 정확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여기가 제가 지난주 수업 시간에 이제 적어드리지 않았는데, 자, 이걸 적으면 이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 과제에서 이제 비열을 계산하셔 이런 과제를 숙제를 냈는데, 그거 할 때는 이 뒤에 텀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이제 얘는 이게 이제 민필드 해밀토니안인데, 이 민필드 해밀토니안은 스핀과 스핀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변수인데, 얘는 다른 S들과 아무런 커플링이 없잖아요. 따라서 상호작용이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야. 따라서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단, 이 상호작용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면, 다른 애의 스핀의 평균값과 커플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다른 애들의 평균값과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민필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론에. 그리고 민필드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은 아무런 디스오더가 없으니까 모든 스핀들의 평균값은 각 사이트마다 다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 값을 모든 J에 대해서 M이다라고
이건 굉장히 뭐 합리적인 가정일 거고요. 1번 스핀이 2번 스핀보다 마그네티제이션이 더 높거나 낮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민필드 해밀토니안은 죄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것은 n제곱 있고 모든 본드에 대해서 다 곱하는 거니까 걔는 2분의 z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z는 여기서 z는 코오디네이션 넘버라고 부른다고 했죠. 한 스핀이 다른 몇 명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시스템이니까 내가 이 SI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 SI의 평균값은 다름 아닌 탄젠트 하이퍼볼릭,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나한테 가해지는 이펙티브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정해지죠. KBT. 자, 요게 되는데, 근데 SI 평균값이 다름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M이 처음에 기본 가정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민필드 방정식 혹은 민필드 셀프 컨시스턴트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처음에 스핀이 평균값 근처에서 뭐 그렇게 플럭추에이션이 크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 평균값이 얼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M이다.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그런 가정하에서 출발했더니 M은 이런 값이 돼야 돼. 내 가정한 값과 결과값 M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 둘이 서로 같다. 그럼 이게 바로 민필드의 상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시스턴트. 내가 처음에 한 가정이 모순이 없으려면 얘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어주면 뭐 온도에 따라서 솔루션이 M이 0인 솔루션만 있다가 M이 0이 아닌 솔루션도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프리 에너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민필드 여기 해밀토니안이 있으니까 이게 민필드 해밀토니안이라면 저 해밀토니안을 갖는 시스템에 프리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프리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 다운표를 치고 교과서에 이제 노테이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감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리 에너지 덴서티라고 불렀어요. 다운표를 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은 민필드 해밀토니안은 상호작용이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덴시티란 말은 입자 하나당이라는 거니까 결국 입자 하나의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입자 하나의 프리 에너지 덴시티는 프리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 빼기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입자 하나니까 이 입자 하나당 에너지 마이너스 T 곱하기 S 되고 얘는 에너지 데스 혹은 에너지 퍼 파티클이 되는 거고 요 S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하고 S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에너지는 자,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해밀토니안의 평균값을 n으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에너지 덴서티잖아. 그렇죠? 자, 여기 해밀토니안 여기 있습니다. 해밀토니안 여기 있어요. 해밀토니안 여기 있으니까 이걸 평균값을 내면 나머지 모두 다 상수고 얘만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어때요? 얘만 m으로 바꿔치기 하면 이게 바로 에너지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입자의 개수 n으로 나눠주면 입자의 개수 n으로 나눠줄 때 서메이션 n이 하나 날라가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h 더하기 z j m m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si를 m으로 바꿔치기 해서 평균값이니까 그 다음에 서메이션 i 하면 n이 곱해지는 건데 입자 하나 다니까 n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분의 z j m 제곱이 되겠죠. 그럼 썼죠? 여기를 n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양을 조금 정리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z j m 제곱 빼기 mh 이게 민필드에서 내가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값이 m이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의 에너지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플럭추에이션은 무시하고. 근데 엔트로피 덴서티를 계산해 봅시다. 엔트로피 덴서티 이제 여러분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그걸 잘 기억에 상기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엔트로피를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트로피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해 보십시오. 엔트로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뭐 상호작용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상관없죠. 말씀해 보세요. 자, 엔트로피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KB 로그 하고 전체 입자 하나당이니까 여기 n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엔트로피 계산하려면 파티션 펑션이죠. 파티션 펑션은 로그를 취하면 그냥 프리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잖아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의 로그를 취하면 그 시스템이 어떤 매크로스코픽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의 경우의 수를 로그를 취하면 경우의 수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스핀이 n개가 있는데 걔네들의 마그네티제이션 값을 다 더해봤더니 대문자 m 곱하기 n이 되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스핀이 n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스핀 업인 상태에 있는 것은 n 플러스 개, 스핀 다운인 것은 얘네들의 개수를 다 합하면 n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그네티제이션이라는 것은 업인 상태의 개수 빼기 다운인 상태의 개수. 이게 바로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이잖아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m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대문자 m이 입자 하나당 마그네티제이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면 n 플러스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 더하기 m n이고 n 마이너스는 2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오메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n개의 스핀이 있는데 그 중에 요따만큼은 스핀 업으로 하고 요따만큼은 스핀 다운으로 하는 경우의 수다. 그럼 여기 오메가 뭐가? n개의 스핀에서 n 플러스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게 되는 거죠. 요걸 저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
아보가드로 넘버에 팩토리얼이 나오니까 이제 이걸 이제 스털링 포뮬러를 이용해서 따다다다다 전개를 하면 그러면은 저 이제 간단한 형태의 엔트로피 펑션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학부 통계역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고 뭐 중간고사에도 막 내고 과제에도 막 내고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한번 이거 쭉 스털링 포뮬러를 이제 전개를 해서 이 꼴을 한번 잘 구해보세요. 잘 구해보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실제로 이 스털링 포뮬러를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답을 쓸 수 있어요. 이 답은 뭐가 되냐면요. 이 볼트만 상수를 빼고 요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스털링 포뮬러를 집어넣어서 열심히 전개를 하면 이제 요리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이거 계산 안 하고도 그냥 바로 난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함수가 너무나 유명한 함수라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유명해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보통 이 함수를 대문자 h라고 쓰는데 지금 해밀토니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h라고 대문자라는 소문자로 쓸게요. h, m이라고 부르고 얘를 쉐논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나오는 그 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통계문제 수업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쉐논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확률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까 여기 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가 대문자 m이란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대문자 m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스핀 중에서 스핀업인 상태에 있는 것의 비율은 요게 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 비율을 전체 스핀 가운데서 스핀업 상태에 있는 스핀의 비율 혹은 스핀이 업 상태에 있을 확률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전체 스핀 가운데 이 비율만큼 스핀 다운 상태에 있잖아요. 내가 P-로 볼게요. 스핀은 업 아니면 다운 두 개 상태가 있는데 업일 확률이 P 플러스 다운일 확률이 P 마이너스. 쉐논의 엔트로피 펑션이란 건 뭐냐면 쉐논의 엔트로피 펑션은 쉐논 엔트로피 펑션은 가로 열고 마이너스 P 플러스 로그 P 플러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로그 P 마이너스 이게 바로 그 엔트로피가 돼. 그 스털링 포뮬러를 열심히 계산하면 항상 결과적으로 이게 나와요. 이게 너무 자주 이런 모양을 쉐논의 엔트로피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 쓴 거예요. P 플러스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P 마이너스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바로 이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스털링 포뮬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답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답을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계산된 거를 이제 정보 이론에서는 쉐논의 정보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쉐논의 정보 엔트로피라고 부를 때는 여기 로그 함수의 밑을 2를 사용해요. 2. 그래서 2를 사용했을 때 나온 엔트로피 값을 단위를 비트라고 얘기해요. 비트. 근데 연력학적인 엔트로피 사용할 때는 자연 로그를 쓰면은 그냥 우리가 볼트만 엔트로피 할 때 그 엔트로피의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맞아. 옛날에 내가 이런 거 배웠었지. 이 경우의 수서 열심히 스털링 포뮬러 전개하면 이게 나왔었지. 그런데 난 앞으로 이런 비슷한 계산 나오면 그냥 이 쉐논 엔트로피 펑션을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답을 써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조 함수 H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수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거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여기다 적어두면 이 HM은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겠죠. 테일러 전개하면은 m이 0일 때 m에다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m에다 0 대입해 보면은 m이 다 없는 거죠. 여기 m이 없어요. 여기 m이 없어요.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 내가 앞에 마이너스니까 로그 2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 2고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그 2고 여기가 2분의 1. 그 둘 더하면 이렇게 로그 2가 되죠. 로그 2. 로그 2. 즉 경우의 수로 얘기하면 m이 0이라는 얘기는 스핀이 업일 확률, 다운일 확률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 경우의 수는 2의 n승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로그 취하면 이제 n 로그 2가 된다. 그거랑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일러 전개하면 이제 2분의 m제곱 빼기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거 보고 적는 거예요. 노트에. 뭐 30분의 m6승 이 정도가 나와요. m의 짝수 차수만 나온다. 짝수 차수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제로스 오더는 로그 2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성질이 얘를 한번 미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미분을 하면 그 미분 4번 해야 돼요. 요거 한번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는데 4번 미분하면 이제 그중에 2번은 상쇄가 되고 그래서 이거 뭐 계산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바로 이 답을 적으면 이제 요게 되고요. 근데 이 함수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라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얘는 다름 아닌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의 역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중요한 쉐너 엔트로피 펑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필드 해밀토니안으로부터 평균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엔트로피 덴서티를 계산을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T2를 합쳤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쉐너 엔트로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걸 아까 이제 프리 에너지 따옴표 친 그런 밀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프리 에너지라고 안 부르고 왜 굳이 따옴표를 쳤는지 얘는 이제 프리 에너지가 아니에요.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 온도가 딱 주어졌다 그러면 프리 에너지가 뭐 127줄 이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프리 에너지가 아니죠. 왜냐면 M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딱 정해지면 M도 다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 값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프리 에너지가 아니라 진짜 프리 에너지는 내가 이제 소문자 F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느냐? 자, 이 M은 여기 위 식에 있는 대문자 M은 그 M의 셀프 컨시스턴트 이쿠에이션으로부터 정해져야 되는 M이죠. 그렇게 정한 그 M을 저기다 대입을 했을 때 나온 그 값이 프리 에너지인 거야. M의 함수로 프리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럼 이제 그 셀프 컨시스턴트 이쿠에이션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면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가정을 했을 때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저런 가정을 했을 때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그런 모든 가능성 중에서 가장 프리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바로 열평형 상태잖아요. 내가 m이 얼마였을 때 프리 에너지를 한번 해보자. 감마 m이 나왔어. m이 m 다시일 때 해보자. 감마 m 다시가 나왔어요. 그 중에 언제 제일 낮으냐. 그러니까 m에 대해서 이 감마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그에 다름한 진짜 프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즉, 얘기 뭐냐? 감마에다가 이 m 자리에다가 어떤 특별한 m을 대입해야만 진짜 프리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m을 대입해서 프리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마 m은 뭐냐? 이 m 값, 그 m0를 찾아서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감마라는 함수 다 알았고, 그러면 그 함수가 언제 최소화가 되는지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 함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이걸 찾는 방법에는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그 함수를 미분해서 0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 모양을 이제 봐도 되잖아요. 일단 그 직관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대략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감마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아까 테일러 전개를 해놨잖아요. 그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이 테일러 전개 해놓은 요거하고 또 그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해보면 일단 내가 m의 함수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kbt 로그 2 이건 이제 엔트로피에서 나오는 거고요. 엔트로피의 이제 제로스 오더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m 제곱항을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m 제곱항은 여기 더하기 m제곱항은 이제 두 군데서 나와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좀 실수할까봐 좀 약간 거시기한데 2분의 kbt 마이너스 2분의 zj m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승항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사승항은 12분의 kbt m대제곱, 이거 엔트로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에서 나온 것만 체크해 볼게요. KBT가 붙은 건 다 엔트로피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6승 뭐 이런 거 다 엔트로피에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마그네틱 필드에 해당되는 거,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보면, 내가 이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효과를 우리가 이제 페로마그네틱 트랜지션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때는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없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빼놓고 생각해 보면 얘는 m의 4차 함수고 m의 4차 함수인데 그 함수의 이 대략적인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금방 짐작할 수가 있네요. 자, 이 m의 함수로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근데 m의 의존성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m이 0일 때 값을 이제 빼놓고 즉 이제 이 파트만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이 파트. 그러면 얘는 일단 좌우 대칭이네요. 좌우 대칭이고 m4승의 개수가 양수, 그 다음 m6승의 개수도 다 양수니까 m이 커지면 위로 굉장히 급격히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네요. 근데 m이 작을 때 보니까 m이 작을 때 m 제곱항이 제일 도미넌트한 컨트리뷰션이 되는데 m 제곱항의 앞에 부호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매우 높을 때에는 m제곱항의 개수가 양수예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으로 가다 더 급격히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되겠죠. 이게 온도가
어떤 특정한 온도보다 높을 때에는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런데 온도가 특정한 온도보다 낮아져서 m제곱항의 개수가 음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 되겠네요. 위로 볼록이었다가 결국은 m4승 때문에 도로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제곱항의 개수가 0이 될 때는 이게 특정한 온도보다 낮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특정한 온도일 때는 m 제곱항이 없어지고 m4승처럼 이렇게 되겠죠. 온도가 TC일 때. T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되는 게 제곱항의 개수가 0이 되는 거니까 KBT ZJ. 그리고 그럼 이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이 그 프리에너지 함수가 최소가 되는 m을 구해야 되니까 온도가 높을 때는 여기 한 군데 있었다가 온도가 낮을 때는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솔루션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진짜 솔루션이죠. 왜냐하면 프리에너지가 더 낮은 거니까. 그래서 이 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민필드 프리에너지 함수의 오더 파라미터 제곱항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음수가 되면 이런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틱 0이 아닌 m0 값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피컬하게 보는 방법이고, 이걸 이제 대수적으로 보는 방법은 이거 내가 m으로 감마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0이 된 걸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얘는 감마가 여기 있어요. 요거 m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ZJ 더하기 H M. 거기 말을 뺐네요. 여기는 이제 H가 0일 때 그린 거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H에 대해서. 여기 빼기 KBT H 프라임 M.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 프라임 M은 마이너스 KBT 틀렸네요. 이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아까 그 셰넌 엔트로피 펑션의 미분을 하면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역함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고 양변에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씌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되냐면은 m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KBT 이게 되고, 이게 다름 아닌 민필드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린 거는 그냥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에서 출발한 민필드나 아니면 프리 에너지 펑션 다운표친 함수 거기서 출발해서 걔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이론, 둘 똑같은 이론이라는 같은 이론을 그냥 다르게 풀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방정식을 풀면 온도에 따라서 솔루션이 0에 상분돼 있다가 0이 아닌 곳에 솔루션 2개가 좌우 대칭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 그 외부 학부 수업 시간에 계속 열심히 했었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거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마그네티제이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프리 에너지 차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차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메인필드 시어리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되겠는데 이제 더 나아가기에 앞서 한번 여기 써놓은 얘를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봅시다. 얘를 곰곰이 살펴보면 얘는 뭔가 우리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격자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떤 특정한 해밀토니안을 써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시스테매틱한 어떤 근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지만 근사를 다 해놓고 보면 여기서 보면 상당히 내가 처음부터 그냥 바로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 요게 에너지였잖아요. 요게 에너지. 이거 뭐 상당히 그럴듯해요. 왜 상당히 그럴듯하죠? 얘는 뭐 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또 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는 상호작용과 또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이렇게 될 것 같고, 얘가 뭐냐면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nearest neighbor, J에 의존하는 거니까 nearest neighbor 상호작용을 표현한 식인 거예요. 제가 여기 J, 요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각 두 포인트에 SI, SJ가 곱해져 있는데 민필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민필드라고 하는 것은 스핀 대신에 스핀의 평균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야? 플러스 플럭추에이션에 의한 그 에러를 고민하는 건데 그냥 여기 원래는 SSJ를 곱한 건데 S 자리에 M 집어넣어 봅시다. 그게 다름 아닌 이거네요. 아, 그럼 이걸 딱 보니까 페로마그네틱 인터랙션, 이게 페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너무나 자명해요.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자명하고 나머지 이런 얘는 M과 무관한 거니까 얘는 뭐 상견이와 무관한 거고 나머지들은 엔트로피 텀들인데 이 엔트로피 텀들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과 무관한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니까 모델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항상 나타나는 항들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리 에너지 함수를 표현해서를 통해서 민필드 이론을 이제 써놓고 보면 뭔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처럼 진짜 뭔가 이론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 정확히 이런 이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이 나오는, 물론 지금 이렇게 간단한 모델에서 똑같은 게 나왔지만 굳이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까지 안 가더라도 민필드 프리 에너지 펑션을 좀 더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출발에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다름 아닌 란다우의 현상론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